거 기억나요? 네, 네, 휴메의 그 논지의 핵심은 뭐예요? 진리는 다 상대적이다 이런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의 그 상대주의죠. 그쵸? 예, 상대주의의 주춧돌을 놓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동시대 인물이에요. 장 자크 루소라고 하는 동시대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이 사람은 계몽주의자기는 한데요. 당대 그 사조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테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성으로 그쵸? 이성으로 합리적인 그런 어떤 국가와 사회, 그쵸? 이런 것들을 건설해 가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편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흉 같은 경우도 이성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죠. 그쵸? 신뢰하긴 하는데, 볼테르가 말하는 그런 어떤 보편성과 합리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원래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주의적인 그런 포괄적 관용을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성을 중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자크 루소는 약간 결이 다른 게 계몽주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낭만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처음으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주창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바가 뭐냐? 이성은 오히려 모든 악한 관습과 억압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면은 뭐가 나온다? 악한 관습과 억압이 창출된다고 봤던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선함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감정에서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뭐예요? 그거를 벗어나서 본래의 자연 상태죠. 그쵸? 본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해지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루소의 그러니까 생각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 현대인들 도시에 살면서 되게 힘들죠, 그쵸? 예, 맨날 경쟁해야 되고, 그쵸? 이겨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꺾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어때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농사 지으면서 살면 어때요? 심신이 평온하시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 TV에서도 그 되게 히트를 치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러면서 산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거 하면은 막 그 시청률 높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맥락에서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은 원래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고, 그렇죠? 아, 예, 원래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이런 존재였는데 뭐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이성을 통해서 문명을 건축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예요? 사람한테 비교를 하면서 뭐야, 제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라고 하면서 네, 그렇죠? 예, 질투하는 마음, 이기심 이런 거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온갖 제도와 이런 것들을 그 창출해 내면서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그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그 사회가 창출되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루소의 그 해법은 뭐냐? 그러니까 볼테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더욱더 철저하게 이성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쵸? 예, 네. 그래야 지금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상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루소는 그렇게 처방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거를 처방으로 냈어요. 어, 예, 더 이성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감성적이 되라는 거예요. 네. 예, 마음을 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너희가 이성을 계속 사용하고 문명만 발전시키면 뭐 하느냐? 그 발전된 문명이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누르고 착취하고 이런 쪽으로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더는 이성에다 희망을 걸지 말고 어디에다 희망을 걸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래적 감성에다가, 그쵸? 사람은 원래 어때요? 예, 아, 그쵸. 이렇게 평화롭고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거, 그쵸. 문명이 없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하고 평화롭고 한가하고, 그쵸. 예, 이런 상태니까 이 문명의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쵸. 예, 네. 이성적으로 생각 그만하고 네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상황을 해결해 가지 않으면은 해결책이 있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없다. 겁니다. 예, 그래서 네. 루소의 그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예,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연으로. 그러니까 문명이 이렇게 번성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원시적인 그런 어떤 그 풍요로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평화로움, 선함, 이런 것들을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 자연으로 사람이 돌아가야 된다. 이성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이성에 의한 이런 것들이 출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해방,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많은 자연인이나 이런 것처럼 숲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 네, 그래서 재밌는 게 근데 그 루소는 근데 그걸 또 적용하는 게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아,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볼테르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루소의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촌철살인이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네. 책을 읽고 나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은 아,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 갑자기 네 발로 기어다니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오는군요. 그, 뭐야, 아, 이거 짐승처럼 살라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아, 촌평을 냈다고 해요. 자, 근데 그 볼테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어때요? 냉철한 이성으로, 그쵸? 예, 그 통제하고, 그리고 오히려 문명을 더 발전시켜 가야 되는 그런, 그 원동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쵸? 감정을 중시해라. 네 마음을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그것만이 이런 어떤 제도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이러니까 볼테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뭐야? 뭐 네. 무질서와 그쵸? 비이성으로 이렇게 도피하라는 거야. 사회를 다 무너뜨리라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던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약간 그 맥락은 조금 달라요. 요거 조금 더 뒤에 진짜 그 문명을 거부하는 그 사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루소 같은 경우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지만 문명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 교화하고 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악한 관습과 억압을 낳는 제도와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자연 상태의 감성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제도와 관습을 어떻게 보면은 교정하고 정화해야 된다고 했었던 사람이 루소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문명을 포기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이런 어떤 제도와 사회와 관습을 고쳐야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루소입니다. 네. 예,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네.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가 말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문명을 포기하란 말은 아니었어요. 예, 아, 그런데 이거 이후에 이제 동양 철학에 심취한 이제 에머슨의 영향을 받은 헨리 데이비드 토로우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네. 사람은 어떻게 이제 그 적용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사상의 후계자는 아니지만 소로 같은 사람한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를 제도를 그 정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문명을 포기하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아, 예, 네. 그래서 반국가주의, 무정부주의를 주창하게 됩니다. 와, 그럼 완전 무법짓 아닌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루소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식의 그 무법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네. 예, 사회가 이성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억압이 나오잖아, 부조리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그 자연 상태의 감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거지. 소로처럼 문명을 거부해라, 그렇죠? 네. 예, 무정부주의로 하는 건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하여간 소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그 제도와 관습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뭐야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못 살게 구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야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속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거죠. 그쵸? 예, 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감옥에도 한번 갇히게 돼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있는 정부를. 예, 네. 하여간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되는데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루소는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감정에다 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뭐예요? 따뜻하고 그 아, 넘치는 그런 어떤 그쵸? 예, 그 거기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온갖 제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가 억압하는 그쵸? 자연 상태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자연 상태로 돌아간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온갖 제도들이 자연 상태에 적합하게 그 발현되게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혁명 사상입니다. 루소 사상. 아, 예, 네. 루소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혁명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든 제도와 관습들은 이성에 치우쳤기 때문에 사랑을 억압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연주의, 자연 상태의 감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쳐야 된다, 뒤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루소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혁명 사상인 거예요. 네,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루소의 그,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제 뒤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루소의 이런 그 이론들, 주장들을 그대로,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격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자연 상태가 여기, 그쵸? 인류 본연의 그쵸 문명이 없는 자연 상태가 선하고 평화롭고 목가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쵸 그곳에 돌아가면은 오늘날의 제도적인 이런 부조리함 억압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애초에 사람의 기본 상태에 대한 진단이 틀린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모든 제도들을 뒤엎자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뒤엎고 보니까 나라가 정말 자연 상태의 이런 선하고 평화롭고 목가적인 상태를 발휘하는 나라가 나왔을까요? 아니, 아니겠죠, 그쵸? 오히려 네. 더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그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전체주의는 뭐냐면은 권력을 쥔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가 다 억압받는, 그쵸? 모든 면이 다 짓눌리는 걸 전체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 구조의 상층부에 있는 그 사람만 자유로운 걸 전체주의라 그래요. 네. 예, 그거를 이제 그 구현하는 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제 학자가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처럼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루소의 이 그 사상을 비판하기도 해요. 재밌죠, 그쵸?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이유에서 나왔던 이제 이런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각종 제도와 문명, 사유재산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 그쵸? 가진 게 없을 때는 사람들이 질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쵸? 예, 있는 거로 만족하는데 막 사람들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어때요? 쟤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아, 나는 더 가져야겠어. 왜 쟤가 나보다 더 가져야 돼? 하면서 투닥투닥 하다 싸움도 나고 살인도 나고 전쟁도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연 본연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이성의 논리에 치우치는 거죠. 그쵸? 예,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제도나 사회가 또 거기에 맞게 맞춰져 있으니까 사람이 더 그리로 간다는 거죠. 그쵸? 예, 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루소의 사상 안에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대우림이나 외딴 섬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이 풍요롭게 살기 원하는 프랑스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자연 상태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문명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쵸? 문명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잘못 구축돼 있으니까 문명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 자연 상태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쵸? 그거에 의해서 다 바꿔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벤던이 아니에요. 네. 폐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그의 낭만주의 사상은 현대 인류학과 자연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영향은 없지만 동양 철학, 동양 초월주의 철학에 심취한 이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문명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적대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소로의 이제 후계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 뭐 이렇게 갖는 것 자체를 아예 거의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뭐 그 왜 우리 그 집시들 집시가 아니라 그 누구지? 그 1960년대에 나왔던 그 히피들 그쵸? 히피들처럼 그냥 막 이렇게 그 막 여기저기 그냥 그 돌아다니면서 노숙하고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아, 이런 식으로 저기 주장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네, 하여간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소로의 이제 그 후계자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근데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루소의 후계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왜요? 네. 지금까지의 사회는 이성에 근거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쵸? 억압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서 공고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뭐예요? 그 이런 어떤 자연 상태의 감성으로 다 뒤집어 엎고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루소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상이 들어가면은 어디나 다 뒤집어 엎자, 혁명하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사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더해서 루소가 이제 사회계약론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쵸? 네. 사회계약론의 원류가 어디예요? 토마스 홉스였잖아요, 그쵸? 네. 네. 홉스에서 누구예요? 이제 그 로크로 그쵸? 로크가 이어받았는데 내용이 약간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홉스는 뭐예요? 그 계약 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어요. 깨죠, 그쵸?
설령 폭군이 나와서 그 시민들을 억압하는 한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깨면 돼요, 안 돼요? 홉스에 따르면 네. 깨면 안 되는 거였죠, 그쵸? 네. 기억나시죠, 그쵸? 네. 네. 근데 로크가 그걸 어떻게 바꿨어요? 이거는 이제 피- 깨도 된다 이 깨도 된다. 정도면. 바로 잡기 위해서, 원상태를 돌리기 위해서. 원래 계약 맺은 게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고 발현하기 위해서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쵸? 근데 네. 홉스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무법천지를 막기 위해서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설령 폭군이 나왔다라고나 할지라도 깨는 건 뭐예요? 곧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 로크가 그걸 바꿨죠. 계약을 맺긴 맺었는데 무법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자유로운 개인이 자신의 그런 자연권들을 발휘해서 이렇게 그 뭐냐 자기의 그런 어떤 것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군주를 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군주가 백성들을 그쵸? 그 포갑할 때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시민들이 올바른 군주를 세워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로크죠. 그쵸? 네. 기억나시죠? 그쵸? 예,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절대로 깨면 안 된다고 로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원상태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쵸?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원상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잡은 사람은 뭐예요? 또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본래의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를 보장하는 상태로 권력을 사용하고 제한될 필요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그게 이제 로크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루소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관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인간관이 뭐예요? 그 로크 같은 경우는 각 사람이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로운 자연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잘 펼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루소의 인간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루소의 인간관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연 상태의 평화와 평등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로 바뀌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그런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자연 상태,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래 맺은 계약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렇지만 사람이 이성에 치우치면서 이게 잘 구현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안 돼. 됐다는 거죠. 그쵸? 자연 상태의 평화와 평등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도가 가야 되는데 사람이 이성에 치우치면서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와 제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부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힘없는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그쵸? 그리고 네.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도록 그 제도가 정착이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게끔 제도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사회가 자연 상태의 평화, 평등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재 사회에 이르렀다. 그러니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모든 제도와 기존 구체제를 혁신하자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시민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정부를 세웠으며, 그러니까 정부는 그게 뭐예요? 그러한 인류의 보편적 유익, 이게 뭐예요? 자연 상태의 평화와 평등함이에요. 그쵸? 네. 예. 이것을 위하여서 세워진 게 뭐라는, 계약을 맺고 세운 게 뭐라는 거예요? 정부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로크하고는 정반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로크는 개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자연의 권리를 잘 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건데 루소로 넘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 개인의 그런 것들을 발현하라고 해봤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에 치우쳐서 다 자기만 잘 먹고 하는 식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약을 왜 맺었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맺은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 유익이라고 하는 자연 상태의 평화와 평등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그쵸?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반 의지, 보편 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루소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개인의 의지, 사익이나 다른 어떤 나만의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곧 계약을 깨는 게 되겠죠. 그쵸?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예요? 공동체적인 목표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반역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인류의 보편적 유익을 저해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종 제도와 문명, 각종 제도와 문명들을 타락시키는, 그쵸?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루소의 이론은 말했던 것처럼 개인을 말살하는 특징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그 말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개인의 말살, 전체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개인을 극도로 그 희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 철학적 토대를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전체를 위하지 않는 개인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살짝, 그러기, 살짝, 예, 공산주의랑.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이 루소의 후계자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체를 위하지 않는 개인은 반역자고 필요하지도 않고 인류 보편적 유익을 생각하지도 않는 암덩이이고 해충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네. 이제 프랑스 혁명이 피로 물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크로 넘어가 봅시다. 로크로 다시 돌려봅시다. 근데 로크는 뭐예요? 개인의 그런 활동들, 사상들, 그런 추구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개인이 가진 바들을 더 열심히, 더 잘 발현하라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곧 뭐예요?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 차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계보를 말할 때 등장하는 사람이 로크가 그래서 종종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죠? 전체주의 계보를 말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이 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요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 예, 둘이 같이 사는데. 동시대 사람이에요. 네. 저기 로크는 조금 전시대 사람이고 볼테르랑 루소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 아시겠죠? 그쵸? 네. 근데 볼테르는 이제 로크의 이론을 조금 더 이제 약간 결을 바꾸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로크의 이론을 이제 구현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볼테르하고 루소의 두 가지 이론이 이제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면서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때 나왔던 이 이론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이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유익, 프랑스 혁명하면은 나오는 게 그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그쵸? 네, 그 인류 보편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반동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반동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이는 칼로 다 그 단두대에 보냈는데 잘 보니까 인류 보편적 유익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로베스피에르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다 단두대에 보냈죠. 아, 예. 아,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의지, 인류 보편적 유익을 위하여서 힘쓴다고 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뭐예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장 힘쓰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런 모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뒤에 공산주의 그 사회를 봐도 붉은 귀족이라고 나오잖아요. 붉은 귀족. 그쵸? 예, 네, 우리가 인민의 평등을 위하여서 앞장서는 일꾼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민들 위해 군림하는 그 뭐냐 귀족으로서 그쵸? 인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사는 극단적 사익 추구 집단이 돼버리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처럼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모든 오류죠. 오류이자 비극의 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람이 자연 상태가 평화롭고, 선하고 평화로우며 목가적이라고 본 잘못된 인간관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무섭죠, 그쵸? 네, 네, 네. 예, 그게 철학적으로 쭉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까지, 피바람이 부는 일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인의 의지가 일반 의지를 넘어서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에는 온갖 불평등과 부조리가 생겨난다고 여겼다. 그쵸? 또한 그는 가장 완벽한 사회가 개인이 통치자이면서 피지배자인 사회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의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는 결국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억압하는 게 전혀 없다. 왜냐하면은 자연 상태의 평화와 평등함이 구현된 법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그런데 그런 법 외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이성에 치우친 법이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들고 구속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상사회에서는 시민이 스스로 만든 법 외에는 구속을 받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게 된다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뭐예요? 구체제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억압하는 구체제들을 뒤집어 엎고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구현하는, 그쵸? 예, 진정한, 그 문명 세계를 구축해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바람을 불러오게 되고 진정으로 그쵸? 이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다 감시와 검열과 억압이 들어오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철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파국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론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폭군이 오히려 명분을 뭘로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일반 의지를 따라서 군중들이 행하게 앞장서고 있다라는 명분을 앞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 사람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류 보편적 유익을 저해하는 사익만을 앞세우는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쵸?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역사의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역사의 퇴행을 불러오는 반동분자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역적이죠. 당연히 처단해야 되죠. 이런 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루소도 그 얘기를 해요. 강제로라도 일반 의지가 구현되게끔 그런 반동 분자가 나올 텐데
강제로라도 그러한 일반 의지가 실현되게끔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실제로라도, 실제로도, 그 루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반 의지, 보편 의지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 원시 공산 사회 이런 거 얘기하게 되는 그렇죠? 네. 주요 논리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은 부작용도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우리는 그쵸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지도자이자 공산 역군입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극단적 사익 추구 집단이 돼버렸죠, 그쵸? 네. 붉은 귀족이 돼버렸죠, 그쵸? 예. 이건 이제 아, 어쨌든 뒤에 그 역사에서 그래서 이제 루소의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역사가 증명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인간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의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룰 텐데 어쨌거나 그런 그 이론이죠. 이론과 사상을 처음으로 근대 사회에 제시를 해서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문에 근현대 사회가 몸살을 앓잖아요. 그쵸?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기초와 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장자크 루소를 빼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장자크 루소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가 이성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걸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감성을 신뢰한 거예요. 그쵸? 인간이 선하다고 믿는 그런 감성을 신뢰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전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쵸? 근데 그런 쪽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그가 생각한 감성, 그 자연 상태의 사람의 선함 이런 건 뭐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허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위험한 허상을 쫓아가니까 그쵸? 그러한 극단적 위험성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상들이 되겠죠.